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 4장. 필리어스 포그가 하인 파스파르투를 깜짝 놀라게 만들다. 필리어스 포그는 휘스트 게임에서 20기니를 딴 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7시 25분에 개혁 클럽을 떠났다. 그리고 7시 50분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파스파르투는 일과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정확하기로 이름난 포그씨가 일과표를 무시하고 엉뚱한 시간에 나타난 걸 보고 몹시 놀랐다. 일과표에 따르면 세빌로 집주인은 밤 12시 정각에나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우선 침실로 올라가서 하인을 불렀다. 파스파르투! 파스파르투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이 자기를 부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포그씨가 별로 크지 않은 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파스파르투! 그제야 파스파르투가 나타났다. 포그씨가 말했다. 2번이나 불렀네. 파스파르투가 시계를 꺼내보며 말했다. 아직 자정이 아니라서요. 알고 있네. 자네를 나무라라는 게 아니야. 우린 10분 뒤에 도버와 칼레로 떠날 걸세.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도시. 프랑스인의 둥근 얼굴이 찌푸려졌다. 틀림없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여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네.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걸세. 파스파르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꺼풀과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두 팔은 축 늘어졌으며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다. 기절할 만큼 놀랐을 때의 증상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파스파르투가 중얼거렸다. 세계 일주라고요?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할 걸세. 그러니 잠시도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 없네. 파스파르투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었다. 그럼 트렁크 같은 건 필요 없네. 그저 손가방 하나만 있으면 돼. 그 안에 속옷 2벌과 양말 3켤레만 넣도록 해. 자네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건 도중에 사면 되니까 내 비옷과 여행용 담요를 갖고 내려오게. 신발은 튼튼한 걸로 신고 많이 걸을 일은 없겠지만 자, 어서. 파스파르투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포그씨의 침실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올라가 의자 위에 풀썩 쓰러졌다. 그러자 모국어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죄기랄, 너무하잖아. 이제 좀 조용히 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는 기계적으로 출발 준비를 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니. 주인이 미친 걸까? 그럴 리 없어. 그럼 농담일까? 도버에 가는 건 좋아. 칼레에 가는 것도 좋지. 5년 동안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으니 그리 나쁠 건 없지. 어쩌면 파리까지 가게 될지도 몰라. 파리에 가면 틀림없이 기쁠 거야. 우리 주인은 걸음걸이까지도 신중한 신사라니까. 틀림없이 그쯤에서 멈추겠지. 그래,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껏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니 어떻게 된 거야. 8시에 파스파르투는 자신과 주인 옷가지를 넣은 간단한 가방을 준비했다. 그런 다음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자기 방을 나와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포그씨에게로 갔다. 포그씨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브래드 쇼우가 쓴 대륙의 기차 및 기선 여행 가이드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책자였다. 그는 파스파르투 손에서 건네받은 가방을 열고는 여러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영국 지폐 뭉치를 집어넣었다. 빠뜨린 건 없겠지? 없습니다. 내 비옷과 담요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가방을 받게. 포그씨는 파스파르투에게 가방을 건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조심하게 2만 파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에 파스파르투는 가방을 툭 떨어뜨릴 뻔했다. 2만 파운드가 모두 금하라도 되는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인과 하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마차 정류장은 세빌로가의 끝에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와 하인은 마차를 타고 동남선 철도의 한 지선으로 이어지는 체링 크로스 역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마차는 8시 20분에 역 앞에 멈춰섰다. 파스파르투가 먼저 마차에서 뛰어내리고 주인이 그 뒤를 따라 내리면서 마부에게 삭슬 치렀다.
그때 진흙탕 속에서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맨발로 서 있던 불쌍한 여자 거지가 포그 씨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했다. 초라한 깃털 하나가 간신히 매달려 있는 너덜너덜한 모자를 쓰고 누더기 위에는 다 해진 쇼를 걸치고 있었다. 포그 씨는 조금 전에 휘스트 게임에서 딴 20기니를 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받으세요, 아주머니. 마침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군요. 그러고는 곧 자리를 떴다. 파스파르투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기분이었다. 왠지 주인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곧 여그 대합실로 들어갔다. 필리어스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파리행 열차의 1등실 차표를 2장 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을 돌리는데 개혁 클럽의 5 동료가 보였다. 여러분, 이제 떠납니다. 이 여권에 여러 나라의 사증,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사증을 받아올 테니 그걸로 나의 여행 경로를 확인하세요. 고티에 렐프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닐세 포그, 그럴 필요까진 없네. 우린 신사인 자네의 명예를 믿고 있으니까. 포그 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앤드류 스튜어트가 말했다. 언제까지 돌아와야 하는지 잊지 않으셨죠? 꼭 80일 만인 1872년 12월 21일 오후 8시 45분까지 돌아오지요. 자, 그럼 나중에 봅시다. 8시 40분에 필리어스 포그와 하인은 같은 객실에 자리를 잡았다. 8시 45분에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이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한쪽 구석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한 파스파르투는 자신도 모르게 돈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시덴햄을 지나기도 전에 파스파르투는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다. 포그 씨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당황해서 그만 잊어버렸어요. 뭘? 제 방에 가스등 끄는 걸 말이에요. 포그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가스비는 자네가 물도록 하게.